가정에 계신 1학년 우리 학생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오늘 7월 5일 월요일 1교시 직업인 특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학년 5반 유병준 학생도 집에서 배병준 학생도 집에서 잘 보고 계시죠? 예, 좋은 시간 되기 바라고요. 우리 직업인 특강 오늘 첫날 성악가 곽진모 성악가이십니다. 본인을 통해서 또 좋은 내용 강의 들으시고, 오늘 강의하실 우리 강사님은 경민중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강의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 되시고, 이따 3교시에는 여러분 나눠드린 개인적인 그런 소감문도 잘 작성해서 등교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사님 모셔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 그리고 지휘를 전공한 경민중학교 졸업생 곽진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실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색함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잘 강의 들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는 감히 미천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는 단지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라는 이유 하나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가르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지루하거나 이렇게 뭐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저의 중학교 시절, 그리고 저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의 과정들을 조금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런 자리로 조금 편하게 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넘겨주셔서 오늘은 제 간단하게 이제 제 양력을 조금 소개하고요. 그리고 음악이,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알고 싶으셔서 이제 알아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잠깐 개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고 공부를 했고 또 음악을 어떻게 만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진실되게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저는 경민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졸업을 한 뒤에 경민 고등학교 인문계를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성악의 꿈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그 성악의 꿈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성악 전공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년의 과정을 잘 마치고 또 제 이제 새로운 또 비전이 생겨서 저희 동대학원에서 이제 합창 지휘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로마 시립 음악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과 디플로마를 취득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쭉쭉쭉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짧게 제가 조금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들을 조금 나열해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학생들을 조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제가 동인천 고등학교에서 조금 학생들을 해도 돼요. 네, 그 강의를 조금 이렇게 하게 돼서 1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했던 경험도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립에서 이제 좀 객원으로 조금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합창단들, 그리고 지금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평촌아트홀이라고 해서 저희 합창단이 함께 제가 이제 지휘를 해서 연주를 한 그런 연주 사진이고요. 옆에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미아동 감리교회에서 저 재작년에 연주를 했던 사진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것도 부활절 칸타타에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된 연주 사진이고요.
넘겨주시고,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제가 근 1년간 거의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막 온라인으로 하거나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 유튜브로 통해서 이렇게 연주 공연을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거의 근 1년 만에 여의도에 있는 영산아트홀에서 이번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에서 함께 이렇게 정기 연주회를 했던 영상들입니다. 영상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예쁘죠? 예쁘다고 해주세요. 네. 뒤에 있는 저 오르간이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오르간이고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좋은 연주를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도 그냥 제가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예,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제가 이제 그래도 성악을 또 전공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이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했던 연주를 조금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 곡당 한 3, 4분 정도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성악과를 나왔을 때 성악과 졸업 연주회에서 제가 했던 이탈리아의 아리아, 가곡 아리아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번 이거 감상해 주세요.
아, 네. 어떻게 좀 잘 들으셨나요? 예, 제가 그렇게 노래 그렇게 크게 소질은 없어서 예, 그냥 아 저렇게 노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제 지휘를 전공하게 됐어요. 이제 전공을 변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지휘 1학년 때 첫 학기 때 했던 처음으로 제가 이제 뭐랄까요 제대로 된 연주로 찬양을 뭐 지휘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영상인데요. 다음 영상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졸업 연주라는 걸 꼭 해야 합니다. 졸업의 필수 과정인데 이때도 이제 제가 석사 지휘과 졸업 연주로 이렇게 했던 졸업 연주회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이거는 현대곡으로 이제 존 루토의 글로리아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8개의 금관악기와 그리고 2개의 타악기 그리고 합창단과 그리고 뒤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 이렇게 악기들이 하모니가 돼서 이제 연주가 되는 곡인데 이것도 이제 소나타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악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전체는 한 28분 정도 되니까 너무 길어서요. 여러분들한테는 맨 마지막에 있는 저기 알레그로 있는 저 3악장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예,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상은 잘 하셨나요? 너무 길어서 지루하지 않았나 좀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주를 했고 이렇게 했던 영상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연주 영상들을 좀 준비해 봤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제가 조금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대주제는 인생의 멘토를 만나다라는 말로 제가 경민중학교 시절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의정부에 있는 신천병원이라고 광동고등학교 옆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금호동에서 자랐고요. 금호동에 있는 저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금국민학교 금호초등학교에서 나와서 이렇게 경민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 여러분들과 별다를 거 없었던 학창 시절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개구쟁이였고요. 공부는 더럽게 못했고 또 성격은 또 소심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집애처럼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어려웠던 건 제가 좀 불편했던 시절이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부모님의 손에서 자라지 않았고 이제 조금 어렵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그래서 제일 불편했던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불편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학원 다니거나 혹은 어떤 이런 그 과외를 받을 때에 큰 불편함은 없으시죠? 저 시절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다른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교복을 물려받은 적이 있으실까요? 교복을 물려받은 경험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건물이에요. 이 학교에 있는 건물에서 그 중학교 3학년 선배님들이 졸업을 하면 조금 멀쩡한 교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교복들을 이렇게 상담실에 갖다 놉니다. 그러면 그 중에 좀 괜찮은 교복들을 골라요. 그 골라가지고 좀 상태 괜찮은 걸 제가 물려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드실 거라 예측해요. 그죠? 그때 지금도 조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그 급식비를 낼 형편이 조금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급식비를 조금 면제를 받으려고 상담실에서 이렇게 상담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조금 귀담으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참 스승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도와준다기보다 이렇게 한다기보단 그냥 마음을 저한테 써주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이렇게 저한테 신앙적인 부분도 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접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종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는 되게 싫어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름대로 좀 우리끼리 얘기로는 여기가 기독교 학교니까 기도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 순간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좀 제가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당연히 못 배웠어요. 못 배웠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리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공부는 잘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공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공부가 제일 쉬웠나요? 네, 저는 공부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중학교 시절에는 찾기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겠죠. 꿈이 없었어요.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ABCD라는 알파벳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외웠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안 믿겨지시죠? 예,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을지. 중학교에 오니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너무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원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학원이라는 데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성적표를 뭐 뜯어본 게 아니니까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나지만 2학년 때쯤일까요? 제가 전교에서 저희 때는 한 학년에 한 36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100등 안에 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나도 열심히만 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때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그때 조금 회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경민중학교 시절을 잘 보냈고,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에게 굉장히 다행인 것은 제 성격이 굉장히 좀 밝은 성격이었어요. 우울하거나 좀 뭐랄까요, 침울하거나 뭐 애들과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좀 그랬으면 조금 더 제 삶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는 조금 밝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도 저는 계속 부반장을 했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때요? 저는 제일 쉬웠던 게 뭐였냐면, 하지 말라는 거를 잘 안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걸 하면 조금 삶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지금은 여러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고, 조금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 일탈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드문드문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우리 삶을 조금 볼 때는 우리가 어찌됐든 어른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 해가 되거나 나쁘진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를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나를 더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아마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더 많이 듭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중학교 생활을 지나가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경민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의고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의고를 가면 꼴찌로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느니 경민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민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슬금슬금 제 꿈을 위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뭘까? 나는 뭘 해야 할까? 나는 뭘 좋아할까? 그리고 나는 또 뭘 잘할 수 있을까? 1학년 때는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공부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인문계를 갔으니 공부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선을 그어버렸어요. 공부로 대학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뭘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어떤 이렇게 말을 할 때나 이렇게 강사님들이 한번 이렇게 올 때 조금 기억에 남는 말들이나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릴 때 선생님들이 했던 말씀들이 제 지금 35의 나이에도 기억에 남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마음을 울렸던 말들이었겠죠. 어느 날 음악 시간에 저희 그 경민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재직하셨지만 지금은 안 계실 거예요. 박정환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성악을 전공하신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 저희는 이렇게 가창 시험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고2 말에 이제 가창 시험을, 실기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독일 가곡과 이탈리아 가곡을 두 개를 저희한테 이제 과제로 내주셨고, 그거를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무대에 이렇게 교실에 앞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날 남으라고 하셨을까? 저는 내가 뭔가 또 잘못을 했을까 고민을 했죠. 남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성악을 한번 해볼 생각 있니?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을 돌아가 보면 초등학교 때도 그 초등학교 합창단에 소속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지는 못했으나 제가 의정부 소년소녀 합창단에 그 시험을 봐서 제가 됐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안 보냈어요. 남자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피아노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안 된댔어요. 남자가 그런 거 하면 꽃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매번 이렇게 좌절됐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어머니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장기라든지 달란트가 이렇게 좀 찾아지면 그걸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요? 케어해주고 이렇게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였다면 옛날 부모님들은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꿈을 늘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음악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했던 게 저는 하나님께 제 꿈은 뭐죠? 저는 뭘 잘할 수 있죠? 하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응답으로 저한테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에 참 스승님을 만납니다. 그건 제 입시 은사님이셨어요. 만날 수 없는 교수님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악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성악을 본인이 권유했지만 조금 저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딱 독고다이로 가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공부를 하겠다 시작을 하고 수소문 끝에 좋은 선생님을 일산에 계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산까지 가려면 녹록치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공항 버스를 타서요 원당역에 내려서 거기서 버스를 또 타서 그쪽까지 갔었어야 했어요. 차비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한 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거를 조금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시간 레슨비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버거웠던 레슨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는데 저는 레슨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그닥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복을 물려 입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민고등학교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레슨비를 벌기 위해서 저는 의정부역에 있는 롯데리아, 지금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역사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빨간 벽돌로 되어 있던 의정부역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아르바이트의 금액은 3,100원이었어요. 시급이.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알바해도 그 정도보다 더 많이 벌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밤 11시 반까지 5시부터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걸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벌어서 레슨을 받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지난 날을 회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노래를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좋아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딱 10개월 레슨을 받았습니다. 10개월 레슨을 받고
공부를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시로는 조금 성적과 공부를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입시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2차 수시로 저희가 우리 지금에 있는 학교를 시험을 치게 돼요. 그러면서 다행히 내신의 관리를 아예 하지 않진 않았어서 내신과 이렇게 제 실기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신학대학교의 교회음악과 성악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조금 질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 혹시 여기 질문을 좀 볼 수 있나요? 제가 없나요?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봐야 돼요. 네,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의 질문으로 여러분들 채팅창에 조금 올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조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리 했던 거 질문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 조금 얘기 나눠도 좋고요. 없어요. 예,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미리 질문을 조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할 건데 조금 몇 번 이렇게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조금 나누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쉬는 시간 되니까요.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1학년 1반에 맞죠? 이거 1학년 1반이 맞는 거죠? 1반에 김한서 학생이 성악은 어떤 과정으로 배우셨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성악은 이제 예체능이기 때문에 뭐 음악 학원에서 배워도 뭐 개인적으로 배워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 레슨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악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한테 레슨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의 황우태 학생이 성악가가 되기 위해 한 노력은 이라고 질문하셨어요. 레슨을 받았죠. 그리고 연습을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입시곡을 준비했어야 했기 때문에 예, 오직 여러분들 이제 공부로 치면은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혼자 복습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저는 음악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의 조민기 학생이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면 이건 좋아하면 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하면 노래를 좋아하면 계속 하다 보면 늘 거예요. 예. 괜찮은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의 우상현 학생은 성악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교회의 성악은 다른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좀 수준 높은 질문 같아요. 성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아까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교회의 성악은 다른 건가요? 아니요. 교회의 성악과 우리가 이제 말하는 클래식 성악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 음악과 일반 세속 음악은 좀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그러니까 음악 자체의 시발점이 교회 음악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악의 발전은 교회 음악입니다. 그리고 일반의 김재민 학생이 이 직업의 장점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직업의 장점은 저도
고민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저는 그냥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건데 이 직업의 장점, 그냥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고 다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실력을 뽐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장점이지 않을까? 박수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리고 1학년 2반의 박성찬 학생, 성악가의 직업병을 물어보셨어요. 전 노래보다 지금은 지휘를 더 많이 해서 성악가의 직업병. 그때는 그냥 뭐랄까요, 목 관리를 순간순간 매 순간 하게 된다. 내가 이 음식을 지금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민준 학생, 2반의 김민준 학생은 목을 어떻게 단련하시나요? 복식 호흡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복식 호흡은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냥 배로 하는 거죠. 복식으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숨 쉬는 그런 거는 복식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고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배우셔야 하고. 어떻게 목을 단련하나요? 예, 레슨 받고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네. 홍준호 학생, 음은 어디까지 올라가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테너지만 저는 하이 최애 음정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못되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A에서 B 플랫 정도까지 소리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A나 B 플랫이라는 음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알아들으실까요? 예. 모르시겠으면 찾으셔요. 네, 성악 이인영 학생이 성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대학교 자격증 등, 예, 성악과를 졸업하면 됩니다. 성악을 전공하시려면, 성악가가 되시려면 성악과에 입학하셔서 그러니까 성악가의 길을 가르시면 되는데 자격증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회, 소위 말하는 콩쿨에서 입상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지요. 네.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 정노아 학생, 성악가를 하시면서 하기 싫었던 적, 힘들었던 적은 많은데 저는 하기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전문 분야로 가게 되면 좀 힘들죠. 당연히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기 싫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조정현 학생,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예, 좋아하는 노래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신지환 학생, 노래할 때마다 긴장되시나요? 긴장은 무조건 다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실력을 뽐내는 거기 때문에 긴장은 다 합니다. 그러나 노래의 그 긴장의 완화도가 하다 보면서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떠는지 몰라요. 눈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떨고 있을 겁니다. 네, 박주혁 학생, 왜 성악을 하게 되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성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이것만 하고 제가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3반의 신시연 학생,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강사님이 생각하는 음악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예, 곽진모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제가 그래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좀 좋을까, 학생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음악은 힐링입니다. 힐링, 편안함, 치유, 예, 그리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 그걸 저는 음악이라고 조금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혹은 슬퍼질 때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다 표현되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힐링이 되는 것이 음악이지 않을까. 그리고 남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조금 정리해 보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여러분 다시 2차 강의로 조금 2교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쉬셨나요? 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들 반응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반응을 잘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러나 조금 잘 들어주시면 저는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랑 조금 삶이 조금 비교가 좀 되시나요? 아니면 조금 이런 경험도 있으셨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좀 드시죠? 예. 그렇게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전공 관련 공부를 이제 전문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주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전문인으로라는 말로 제가 이제 조금 이걸 풀이하려고 해요. 좋아합니다. 잘하는 것이고 또 좋아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프로페셔널한 전문인으로 가려면 거기에서 이제 더 도약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전공 관련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죠. 저는 음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정확하게 그 오선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도 잘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식적인 거는 좀 많이, 이론적인 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특히나 시창, 그리고 청음, 음악사, 음악이론, 화성학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왜? 저는 노래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난 노래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생각했지만 그 부수적인 전공들, 또 심지어 대학교에서는 이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양 과목까지도 제가 이제 잘 들어야 됐었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보냈어요. 1학년을 보내고 조금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되고 열심히 고생하고 정신을 차리고 왔어요. 다들 군악대를 가려고 다들 제 동기들도 그렇고 다 군악대를 갔습니다. 저는 군악대 가기가 싫었어요. 군악대를 가기가 싫어서 일반 보병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보병으로 갔는데 허리가 괜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박격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군생활은 제일 힘드니까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을 되게 하다가 정신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차리게 돼요. 차리게 돼서 이제 2010년도죠. 2010년도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복학을 하게 되고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2학년으로. 학비가 예체능은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겠지만 예체능 계열은 일반 인문대학보다는 아마 등록금이 비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방법밖에는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당연하죠. 전공 실기뿐만이 아니라 학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과 과정들, 그리고 교양 수업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을 받아야 했었어요. 저는 공부 못하기로 유명한 아이예요. 그냥 원래 자체가 공부를 잘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려웠었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2학년 때 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차석을 해보게 됩니다. 2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게 됐고, 그렇게 한 번에 사람들이요, 모든 게 처음이 어렵지, 처음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한 번 딱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쉽다라는 걸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되게 어렵고 시험 볼 때 좋은 성적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도약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거둘 때의 성취감들을 맛보고 또 그거에 준하는 성적을 받을 때, 등수를 받을 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또 성취감이 있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첫 번째 처음은 되게 힘들었으나 딱 해보니까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노래 첫 번째 연주 영상을 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노래로 성악과로 졸업을 잘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음악을 이제 이 음악가로서의 진행을 할 때 과정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진로로 더 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할 시점이죠. 유학을 가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대학원을 좀 진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교육대학원을 준비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연주의 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후회스럽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지휘를 전공하게 됩니다. 합창 지휘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지휘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경제적인 부분은 늘 어려웠어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도에 있는 대출도 받게 되고 또 더 일도 열심히 더 하게 되고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제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잡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나가고 또 이렇게 합창단 이렇게 지휘도 하고 단원으로도 일하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수입을 창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그때 그 질문지 중에 뭐 그런 질문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음악가는 뭐 얼마를 벌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차만별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 직책과 뭐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이따 향후 진로에 대한 거 이제 이게 어떠한 분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때 간략하게 그리고 대략적으로 조금 금액에 대한 부분도 조금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학원을 졸업을 잘 했습니다. 좋게 잘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저에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악가로서의 꿈, 연주자로서의 꿈도 있었지만 저는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좋아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진학을 조금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부전공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좋은 기회가 오게 돼서 제가 이제 학기 중에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 뭐랄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랄까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뭐 그런 학교예요. 로마시립음악학교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를 잠깐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정말 좋은 경험들을 많이 누리게 되고 또 많이 보게 되고 문화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제일 힘들었던 건 언어죠. 언어가 제일 많이 저를 부딪히게 했고, 또 이제 그 선생님과 저와 의사소통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통역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도움 주시고 또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영어들로 구사를 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유학 시절 그 공부를 하면서 그때 잠깐 사진을 조금 공유하려고 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했었다 이런 것.
이 영상이 준비가 됐네요. 예, 제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제가 신앙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고 거기서 예전에 특송을 조금 준비하라 하셔서 제가 특송을 좀 찬양을 부르게 됐었습니다. 여긴 로마 한인 장로교회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좀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급작스럽게 찬양을 이렇게 좀 준비돼가지고 이렇게 좀 틀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찬양을 듣게 되네요. 갑자기 할 말이 끊겼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또 폭넓게 또 많은 경험들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판타네스키라는 그 지휘과 교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지도 교수님 밑에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멘델스존을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고 저는 바로크 음악과 낭만 음악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음악적인 좀 시대적인 거는 잘 모르시죠? 그냥 이런 건 좀 대충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은 제가 그때 그 제 동료가 같이 갔던 친구가 저를 이렇게 뒤에서 찍어줬던 그런 사진이어서 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고요. 이것 또한 저기 혼자 저기 담배 피시면서 그 저를 봐주시는 저 대머리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셨어요. 저기는 그 이렇게 실내에서 담배를 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문화 충격을 좀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이때는 이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앙상블 그 저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이거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진인데요. 그냥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굉장히 미인이시죠. 예, 저희 악장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시면서 그 오케스트라 그 악장이셨습니다. 그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옆에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그 학장님이랑 그리고 저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졸업증서 받는 날 이렇게 졸업식을 했던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시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봐야 될 것이 음악 관련으로 이제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음악을 선생님이 전공을 하셨는데 음악으로 도대체 뭘 진로를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짧게나마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음악 관련 전문 분야로 취업을 하시려면 일단은 국립, 시립, 구립 소속이 되어 있는 합창단이라든지 관현악단의 연주자로 물론 시험을 봐서 거기에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에 그리고 뽑히는 사람에 의해서 한해서만 이렇게 연주자가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속 이렇게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그리고 대학 강사님들 그런 그 가르치는 직업으로도 갈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지금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의 음악 선생님으로도 가실 수 있으시며 그리고 입시 레슨을 위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학원을 차리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강사 선생님을 하시든지 할 수 있는 음악 관련에 대한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한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있지만 저희가 좀 보여지는 명확한 그런 직업을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속 연주자들이 되시려면 본인이 전공한 거 피아노면 피아노, 성악이면 성악,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뭐 첼로면 첼로 이 분야에 있어서 본인의 기량을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보셔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저는 이제 선생님이 꿈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학 쪽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더 부단하게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는 음악 선생님께서 제 성악 선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분을 또 이렇게 만나서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실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도움 받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선생님한테 굉장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서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으로 잠깐 가주세요. 예,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세 분이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급여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명확하거나 확정은 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립이 있었어요. 용인시립에서 일주일에 저기 2번에서 3번 정도 한 번 나갈 때 한 2시간 정도 연습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그 무슨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한 150 정도를 급여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외부 연주라든지 그리고 레슨, 개인 레슨 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내는 뭐 부수입들이 있었겠죠. 예, 대학 교수님은 뭐 말해 뭐해요, 많이 받았겠죠. 뭐 그리고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도 입시 레슨 선생님들도 학원 강사님들도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벌진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궁금한 거 해결이 됐나요? 이런 거. 예. 벌써부터 돈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좀 알찬 강의였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내가 조금 제대로 좀 소통을 했나 안 했나 이런 조금 뭐랄까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지 제가 지금 다 영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우나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자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요.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한 3년인가 4년 전에 제가 효자고등학교에서 이런 직업인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여러 번 이렇게 직업인 특강을 했는데 그때 왜 제가 좀 인상이 남냐면 저는 늘 학생들한테 제 개인 정보긴 하지만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저를 알려줬었어요. 왜냐하면 그 음악적으로나 혹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수님을 소개한다든가 이 전공 분야를 좀 소개한다든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좀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정보를 공유하고자 그 학생들에게 제가 번호를 좀 줬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분들의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제 연락처를 알지만 그래서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나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학에 입학할 시점이었겠죠.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효자고등학교 누구 다녔던 누구 학생입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것들이 되게 나한테 기억에 남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도 너무 감사한데다가 그분이 선생님 얘기 듣고 저도 음악에 대해서 좀 재능이 있었고 좋아했어서 음악을 좀 전공을 하려고 그 레슨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그 친구 공부도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자기가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딱 받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좋은 학교도 왔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잘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분이 제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어떤 작은 한 마디로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동해지고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좀 살아가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됐다면 좀 좋은 저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마음 드세요. 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한번 여러분들을 진짜 실제로 대면을 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을 조금 기대해 보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조금 이건 제 좌우명을 좀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이어리라는 거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제 일상표죠. 그러니까 일과표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기록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일기 쓰듯이 이렇게 조금 그런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지금 하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이렇게 한 칸이 이제 다이어리거든요. 벌써 그쵸 03년도부터 쭈루룩 있으니까 지금까지 몇 권의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절에 제 다이어리를 한번 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적어놨을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게 쓰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Do your best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잘 되고 싶고 좀 탑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왕이면 1등 하고 싶고, 그렇죠? 밀리지 않고 싶어 할 마음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고가 되려면 그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최고는 안 돼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결과가 이거면 전 거기에 승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 거니까.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뭔가에 대한 걸 불만족을 한다면 그거는 나에게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되게 많이 바빴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요.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또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과표에다가 이렇게 짝짝짝짝 썼던 제 모습들, 그리고 용돈 기입장이라고 해가지고 제 용돈은 저는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관리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저 그 어릴 때죠, 요놈이 좀 제대로 했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고가 되진 않아도 돼요.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면 부끄러움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서두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과의 경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나와의 싸움입니다. 저는 어떤 걸로 제일 많이 싸웠냐면 잠자는 걸로 제일 많이 싸웠어요. 저는 굉장히 잠이 많은 아이였어요. 어릴 때. 그래서 조금만 더 자자, 좀 더 자자 이런, 그래가지고 괜히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를 또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저희 어떤 한 목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프로그램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내 커리큘럼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딱딱 정해진 걸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뭐 6시에 기상하기, 뭐 몇 시에 뭐 하기 이런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작심삼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실패해도 돼요.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못해요.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목표는 엄청 그 수두룩하게 쌓아 놓지만, 꼭 실천할 거라고 적어 놓지만 그거 실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세워 놓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성취가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시행착오 겪고 안 되는 걸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점점점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와의 뭐랄까, 나를 단련하는, 나의 스케줄을 만들어가는 그런 싸움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나 자신과의 경쟁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일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뭐냐면, 이렇게 목표치가 이만큼 잘하는 사람들을 딱 목표해 놓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본이 되는 거나 모델적인 거는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의식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즐겁고 제가 즐기는 것들을 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노래 잘하면 되는 거고 내 공부 잘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남을 의식할 필요는 전혀 없겠구나. 남들을 꼭 우리 옛날 드라마처럼 얘를 뭉개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건강하지 않은 마인드보단 좀 건강한 마인드로 공부를 조금 임했으면,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뭘 좋아하지? 되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지? 그리고 나는 뭘 잘하지? 며칠 전에 굉장히 되게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자제분이에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프로 게이머가 될게요. 부모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큰일 났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행동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야 될 거 하고 저녁에 와서 학원을 안 가고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몰랐어요. 전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롤이라는 게임을 그 전공을 하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남짓 3년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중학교 한 1학년 후반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게임을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 친구가 어느 소속사에 이번에 그 발탁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에 어려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 처음에는 반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한 특정 분야에 이 아이가 재능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딱 보여지니까 어머니도 거기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그 되게 간단한 명료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남들이 게임 얘기하면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서도 전문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조금 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노래면 노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뭐랄까요, 뭐 문학 쪽, 공부 쪽, 그리고 나는 좀 이과 계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또 체육, 여기 뭐 체육하는 학생들이 있나 봐요. 예, 이렇게 무슨 군인처럼 이렇게 아주 장성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기생들, 그렇죠? 그리고 예체능이면 예체능,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금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꼭 이거 할 거야가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본인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공을 찾으라는 건 욕심이에요. 내가 정말 뭘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는 꼭 해야 돼요. 공부는 열심히 하되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경민중학교 지금 여러분들 1학년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아직 2년 남짓 시간이 남았는데 그런 그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가는 조금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떤 제 일대기를 아주 짧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제 말을 듣고 조금 공감이 되거나 조금 소통이 됐다면 전 그걸로 굉장히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학교 생활하면서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의문답 시간을 이제 조금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저한테 그 채팅에서 좀 질문을 올려주실 뭐 내용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여기서 미리 질의 받은 것들 좀 대답을 조금 하는 식으로 좀 가도 되고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도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1학년 3반 학생 이태호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성악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매운 게 안 좋다라고는 해요. 좀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알코올이 좋진 않아요. 그러나 연주하기 전에는 이제 조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음식도 가려야 되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딱히 저거 하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균 학생,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으셨나요? 재능이 아예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특수적인 분야는.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제 소리가 좀 맑은 청아한 소리라고
좀 많이들 얘기했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웃기네요. 예. 3반의 전호준, 권성선 학생이 같이 질문했나요? 성악가 하고 싶었던 이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저는 성악가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전 노래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성악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노래를 공부하고 싶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노력은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연습했고요. 네, 경민중학교 다닐 때 어떠셨나요? 장종찬 학생. 저 어땠을 것 같아요? 경민중학교 어떻게 다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 지금 아마 여기가 제 제 반이었을 거예요. 저 때 당시에 여기가 1학년 7반이었거든요. 안덕준 선생님 맞나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 기억이 그래요. 여기가 제 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뜻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공부했던 교실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1학년 7반이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2반이었고요. 3학년 때 2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교를 쭉 돌아봤거든요. 이게 여기 원래 2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 끝에가 지금 3학년 1반 있죠. 3학년 1반이 저 때는 3학년 2반이었어요. 그 맞은편이 지금은 좀 다른 실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3학년 1반이었고요. 예, 그리고 저쪽에 그 중간 교무실 쪽 3학년 그 선생님실인가? 거기 옆에가 제가 2학년 2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기가 무량해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제 학교를 와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김민철 학생 경민중학교에서 성악을 배우셨나요? 성악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아니요, 저는 경민중학교 때는 그런 꿈도 없었고 그 성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김은선 학생님 좋아하는 음식은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저 등치 보면 아시죠? 전 뭐든 잘 먹습니다. 예. 1학년 4반에 한승헌 학생 유학은 갔다 오셨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장지훈 학생 성악을 하면서 힘든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힘든 일? 뭐 멀리 연주를 멀리 가는 곳? 혹은 뭐 경제적인 부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장서준 학생. 난 장서준 학생께 정말 궁금해요. 제가 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진수 학생 고음 내는 비결은 고음은 성악을 전공한다고 해서 전부 다 고음을 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파트가 있습니다. 하이 파트는 소프라노랑 저 같은 테너는 이제 고음 영역을 내는 거고요. 메조 소프라노라든지 엘토 그리고 베이스, 바리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음 영역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고음을 내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김시후 학생 중학생 때 꿈이 무엇이었나요? 예, 저는 중학교 때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저는 한문을 조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문만 잘하면 한문 선생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제가 선생님을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 이름이 굉장히 이쁩니다. 고효선 학생. 예, 효선. 예, 성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적은 성취감을 느낄 때가 제일 좋죠. 예, 그리고 제가 무대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가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태규 학생 성악가도 오케스트라에 포함이 되나요? 아닙니다.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관현악단입니다. 성악은 별개입니다. 김규원 학생은 가장 큰 무대에 나간 적은 어디? 가장 큰 무대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무대는 뭐 세종문화회관이고 예술의 전당이잖아요. 예, 그런 무대는 다 서봤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훈 학생 가장 힘들었던 적 있죠. 예, 힘들죠. 매 순간 힘듭니다. 노래가 안 될 때 힘들고요, 지휘가 안 될 때가 힘들고요, 공부가 잘 안 될 때 힘듭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적은 없습니다. 안 될 때가 있긴 하지만 한 번도 이 제 분야를 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병준 학생 5반이죠. 예. 배병준 학생 성악을 하게 된 이유 뭐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조민석 학생 5반의 조민석 학생 지휘자는 앞에 설 때 어떤 기분인가요? 그 음악 전체를 아울러야 되고 악기는 악기대로 그리고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다 제가 컨트롤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기분이랄까요? 뭐 바쁘죠. 그냥 바빠요. 손이 바쁘고요.
눈이 바쁘고요. 그리고 입이 바쁩니다. 그리고 지휘자도 악기는 몇 정도를 알아야 될까요?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죠. 그러나 저희가 지휘자라고 해서 모든 악기를 다 킬 수는 없어요. 예.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조금은 움직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전공한 뭐 피아노면 피아노, 뭐 성악이면 성악, 뭐 악기면 악기, 뭐 이런 것들로 조금 세분화돼서 뭐 한 많게는 뭐 3개, 4개 정도면 정말 많은 거죠. 한 사람이 그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면,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네,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질문이 조금 다 이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질문을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넘겨 없죠? 다음 분에 없죠? 예,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우리 직업인 진로 선생님인 안덕준 선생님께서 제 은사님이자 제일 감사한 사실은 기억에 남는 제 스승이십니다. 참 스승이신데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 모교에 와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조금 준비했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걸 다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제 진심이 조금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선배로서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길면 길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 지루한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좀 잘 되겠고요. 좋은 소식들 듣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